안녕하세요, 예언가족 여러분.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죠?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아침이실 겁니다. 저는 준방송 이후로 너무 감동감화 받아서 오늘 그 준방송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독감인데 독감 같지 않았던 그 이유, PM 주스의 비밀. 자, 요즘 독감이 정말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는 집단 생활을 하는 7세부터 12세까지 또는 13세부터 18세 아이들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사실 저도 어젯밤부터 이 독감 아닌 독감이 걸려서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리스토레이트 한 6봉을 한꺼번에 제수추랑 갤링피쉬랑 막 타서 먹었더니 저녁 때 되니까 제가 밤에 피는 장미라서 그런지 이제 목소리가 조금 나옵니다. 지금 겨울철이라 진짜 병원에 소아아동병원 같은 데 가면 동네 내과에서도 아이들이 이 감기와 독감 때문에 정말 많이 대기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독감이 계속 돌고 있고, 준방송에서 심창현 사장님의 아들 두 귀여운 자녀가 지금 여태까지 독감이 유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아도 지금 오늘 병원에 갔다 온 것 같았는데 독감에 걸린 것 같지 않았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니까 독감이었더라. 근데 전혀 독감에 걸린 아이 같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신군의 초연길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초등학생 우리 건우가 병원에 갔을 때 처음엔 독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막상 검사를 해보니까 결과는 독감. 그래서 우리 건우 어머님께서 조금 속으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왜? PM 주스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제일수추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고열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축 늘어지지도 않고 또 몸이 이렇게 부서지는 것 같은 근육통도 없고 누가 봐도 독감 걸린 아이 같지가 않다. 자, 평상시 PM 주스 잘 먹어서 또 제일수추를 꾸준히 먹여서 그런 거라고 저도 역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세아도 지금 그렇다고 해요. 자, 이런 질문들이 기분이나 느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이야기여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요. 자, 감기가 독해서 독감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늘 단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면역력이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절대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란 내가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복 탄력성을 받아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저는 면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기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이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바로 고열입니다. 그런데 열이 왜 날까요, 도대체? 많은 분들이 열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열은 면역 반응의 결과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코로나19 때 엄청 기사화됐던 진짜 유명한 단어,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단어를. 바로 사이토카인. 자, 이 사이토카인이 도대체 뭘까요? 이때 막 한참 이슈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문에 나오고 비타민 D가 나오고 빌어서 산화질소가 나오고 그런 기사들 혹시 보셨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슈가 됐던 이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가 서로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 같은 존재예요. 이게 바이러스가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면역세포는 이렇게 말해요. 적이다! 발견됐다! 지원 요청! 에너지 집중! 이런 신호가 바로 사이토카인입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이 뇌의 시상압으로 전달이 되면 뇌는 이렇게 판단을 한대요. 지금은 바로 비상 상황이다. 체온을 높여라. 이렇게. 그래서 기초 체온을 일부러 높게 세팅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열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몸이 만들어낸 방어 전략입니다. 근데 왜 독감은 열이 더 심할까요?
독감 바이러스는 여러분 면역세포가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세포는 이건 큰 놈이다. 강하게 반응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사이토카인을 더 많이, 더 오래 분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고열이 나고요. 또 심한 근육통, 극심한 피로가 나타나는 겁니다. 같은 독감인데 증상이 다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되게 며칠을 알아눕고 어떤 사람은 나 독감이었어? 하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지나가는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침에 엄청 아팠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래요. 갑자기 저녁 때는 조금 목소리가 트이고 괜찮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면역세포의 체력과 준비 상태. 무슨 말씀이냐면 면역세포가 약하면 바이러스를 한 번에 못 잡고 사이토카인을 계속 분비해요. 그러면 열과 통증이 오래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면역세포가 튼튼하면 초반에 사이토카인을 짧고 굵게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싹 정리가 된 후에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독감을 걸리면 우리가 감기 몸살도 되게 심하게 앓게 되면 근육통이 오잖아요. 이 근육통이 유독 더 심한 이유는 뭘까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세포는 몸 전체에 이렇게 지시를 해요. 체온을 올려라. 근육을 아프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라. 남은 에너지를 전부 면역세포에 집중해라. 이런 명령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근육통은 아프라고 생긴 증상이 아니라 움직이지 말고 쉬라는 생존 신호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독감약이나 감기약은 또 뭘까요? 네, 이 약들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거, 균을 죽일 수 있는 건 항생제겠지만, 그쵸? 자, 대부분의 감기약이나 해열제, 기침약은 열을 낮추고 또 통증 신호를 차단해버리고 콧물이나 기침 반사를 아예 억제하는 겁니다. 숨기는 겁니다. 사이토카인의 신호를 잠시 꺼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너무 심할 때는 빨리 초기에 약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왜?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감기 같은 거는 사실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약을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는 건 견딜 만큼 견뎌야 낫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약이 참 고마운 물질이기는 하나 너무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성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약을 먹으면 당장은 편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었고요. 바이러스는 늘 숨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고요. 면역세포는 방향을 잃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나은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닌 상태가 오래 가는 거죠. 이 상태가 반복이 되면 면역들은 더 지쳐버리고 다음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건우는 왜 독감 같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여기서 잠깐 제일슈츠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아시죠? 오늘 제일슈츠 프로모션 하는 거. 자, 면역세포의 70%는 장 점막 근처에 있거든요. 오늘 또 심창희 사장님께서 그 점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일슈츠는 이 장 점막을 안정을 시키고요. 이렇게 과잉으로 되는 염증 반응을 줄여버리고 면역 반응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들어왔지만 몸이 패닉에 빠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자, 근데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뮤노겐과 우리 삼총사. 자, 뮤노겐은 면역을 무작정 올리는 제품이 아니라고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면역의 균형과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 하나의 신호체고요. 또 그래서 과도한 반응은 줄여버리고 필요한 반응은 정확히 균형을 잡아줍니다. 여기에 아침의 세포밥. 이거는 면역세포의 연료입니다. 면역세포의 밥입니다. 자, 우리 활활 타오르는 액티바이즈. 바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죠. 자, 리스토레이트. 저의 최애 리스토레이트. 밤사이에 또 회복을 시켜줍니다.
얘네들의 조합은 전쟁 중인 군대에 식량과 무기와 휴식을 동시에 공급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따라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약은 도와주는 도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 또 진짜 중요한 건 평소 몸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평소 면역력을 높이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죠. 혈액과 체액을 충분히 유지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점막은 곧 성벽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막을 보호해서 1차 방어선을 막는 것입니다. 면역세포가 쓸 에너지를 넉넉하게 준비해 두시는 것. 그래야 바이러스가 와도 조용히 정리하고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예인가족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는 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역시 마음은 풀어주시고 생각은 바라보시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날이 너무 춥잖아요. 지금 계속 그 안전 문자가 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는 말과 딴 데 보면서 툭툭 던지는 말, 어떻게 같은 온도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말할 땐 모르다가 남에게 싫은 말을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 말의 냉기를, 찬기가 돌았던 내 말의 냉랭함을요. 자, 자리를 바꿔보고 상황을 바꿔봐야 상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날씨가 무지 춥습니다. 말 한마디의 온도를 높여서 물론 그 전에 액티바이저 한 잔 드시고요. 자, 조금은 따뜻해지는 겨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요이땅합니다. 감사합니다.